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죠.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이제 친자 확인이라든지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범인 확인 같은 것을 위하여 과학 수사라는 면목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자 감식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이런 장면이죠. 먼저 칫솔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검사하는 친자 확인 검사가 있고요. 또 혈액이나 체액, 그다음에 머리카락 등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수사를 위한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칫솔이나 머리카락에서 피 검사자의 세포를 확보하고 범죄 현장에서 남겨진 혈흔이나 정액 등에서 얻은 DNA를 PCR이라고 하는 연쇄중합 효소 반응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증폭한 다음에 DNA를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특정 DNA 조각이 누구에게서 유래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유전자 감식, 즉 제네틱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감식은 제네틱 프로파일링이고요. 제네틱 프로파일링이고요. 특정 DNA 조각이 누구에게서 유래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DNA에는 두 개 내지 6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짧은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2개에서 6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염기 서열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이 짧은 반복 서열을 캐치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반복 서열을 Short Tandem Repeat 이래 가지고 STR이라고 하거든요. STR이라고 합니다. 짧은 반복 서열 STR이라고 하는데요. 이 STR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STR이라고 하는 이 짧은 반복 서열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해서 염기 서열이 되는 거, 이거를 짧은 반복 서열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반복 서열인 STR이 각 STR마다 통상 5번에서 50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희생자, 범죄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 희생자, 피해자이죠. 그다음에 범죄로 의심되는 이제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용의자, 사망자와 살인자, 살인 용의자와 사망한 피해자이죠. 어쨌든 피해자, 희생자의 DNA 서열, 그다음에 용의자의 DNA 서열을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GAT라고 하는 이게 짧은 반복 서열이거든요. STR. 이 STR이 이 위에는 둘, 셋, 넷, 8번 반복됐잖아요. 근데 밑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위에는 이제 희생자는 8번 반복됐는데 용의자는 지금 13번 반복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희생자는 이렇게 되고 용의자는 이렇게 됐는데 희생자의 몸에서 용의자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용의자가 되겠죠. 어쨌든 이게 희생자의 몸에서 나온 어떤 그 용의자의 혈흔의 DNA 서열이라고 하고 실제 용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체액을 취해서 검사한 결과를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DNA의 그 해당 부위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8번 같은데 8번이네요. 8번이 반복되고 밑에는 13번이 반복됐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 범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범인으로 이제 추정할 수도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결과가 맞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은 동일 부위에서 동일한 STR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그러니까 STR이 있다고 해서 기가 아니고 STR의 반복되는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 횟수의 차이를 통해 사람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STR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이렇게 STR의 반복 서열이 또 다르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STR 대립 유전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TR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가지며 반복되는 횟수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 법의학 실험실에서는 STR 부위를 포함하는 DNA를 이제 PCR을 이용해서 증폭을 합니다. 이제 DNA 서열을 알아내기 위해서 DNA 시료를 젤에서 전기 영동을 하게 되면 독특한 패턴의 DNA 프로파일 또는 DNA 지문, 즉 DNA 핑거프린트가 얻을 수가 있어집니다. 이용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용의자의 것과 이제 범인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용의자의 것과 또 현장에서 발견된 것 또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몸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용의자의 것과 DNA가 맞다고 해도 이제 STR 분석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10개에서 13개 정도의 STR이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STR은 이제 10개 내지 13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STR 반복 횟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범죄 확인 검사나 유전자 감식에 범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 또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DNA로부터 얻은 2개의 STR인데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희생자의 것과 범죄 용의자 것, 그러니까 위에 있는 희생자의 STR와 반복과 범죄 용의자의 DNA 그 STR 반복 횟수 이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확보한 이런 치료를 전기 영동을 해서 얻어 보니까 서로 다른 이런 이제 DNA 프로필이 나왔다는 것으로 해서 여기 실제로 이제 그 희생자 DNA하고 용의자 DNA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거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STR의 반복 횟수가 달라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용의자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용의자 DNA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간에 10개의 STR 반복 횟수가 완벽하게 일치된다면 만약 여기처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다면 두 DNA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오래된 발생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체액이나 이제 혈흔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보관만 해놨다면, 또는 이제 보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혈흔이나 머리카락이나 이제 체액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놨더라면 이제 나중이라도 이제 범죄자를 판정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로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누구든지 혈액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공받은 시료를 가지고 범인의 DNA 프로파일을 조사한 다음에 FBI에 있는 컴퓨터 파일에 저장을 해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방 수사국 종합 유전자 색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CODIS가 있습니다. Combined DNA Index System, 이렇게 해가지고 미 연방 수사국 종합 유전자 색인 시스템에서 이제 FBI가 그 컴퓨터에다가 얘를 종합해가지고 이 색인 시스템에다가 그 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범죄 용의자가 있거나 하면, 또는 이제 범죄 용의자의 것이 옛날 사건에서 나온 그 DNA 결과랑 같다 그러면 그 옛날 사건의 범인이 이 범인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범죄에 활용한다고 하는,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그런 법의학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실험실들은 이렇게 모두 동일 STR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가 COD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필 중 하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범인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법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실제 그 범인의 어떤 DNA나 범인의 STR 횟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갖다 놓은 건지 이런 것도 다 감별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과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고 쉬워진 질병 진단이 나오는데요. DNA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로 인한 질병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범죄인을 감별하는 법의학 분야, 그다음에 친자 확인, 이제 그 연속극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오랫동안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 또 뭐 6.25 전사자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 이런 데 이제 활용되는 거죠, 유전자 감식이.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빠르고 쉬워진 질병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유전자로 인한 질병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질병하고 관련돼 있고요. 이제 최근에 DNA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로 인한 질병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감염병이나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이런 질병들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NA 이런 검사는 유전자 표지라고 하는 제너틱 마커를 이용합니다. 유전자 표지 검사는 비정상적인 대립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와의 DNA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염기 서열이 유전자 표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 이것을 보면 그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직 시료가 있어요. 조직 시료가 있으면 유전체 DNA를 분리를 합니다. 조직 시료에서 유전체 DNA. 그다음에 여기 유전체 조직 시료에서 분리한 유전체 DNA를 여기다 집어넣고 형광 표지된 이제 노랗게 형광 표지된 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해서 DNA를 합성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직 시료의 유전체 DNA하고 형광 표지된 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해서 DNA 합성체 유전체 DNA 형광 표지된 유전체 DNA를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광 표지된 유전체 DNA를 마이크로 어레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성시킵니다. 그러면 질병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를 부착시키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하고 이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유전체 DNA하고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게 있고 반응을 안 나타내는 게 있겠죠. 그러게 되면 이 마이크로 어레이는 이제 그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미경 슬라이드 크기의 유리판에다가 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있는 유전자들을 단일 가닥 DNA 조각으로 부착시켜 결과를 이제 금방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형광색을 내는 노란색하고 노란색을 안 내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결합하지 않은 과량의 DNA를 씻어내고 마이크로 어레이의 형광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란색들은 이 조직 시료가 마이크로 어레이에 부착된 돌연변이 유전자에 상보적으로 돌연변이 DNA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빠르고 쉬워진 이런 질병 진단 방법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이제 질병 관련 동물들의 질병이나 사람들의 질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질병 진단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을 유전자 가위라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유전자 가위란 말은 유전자를 자르기도 하고 붙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말하는 건데 유전자 가위는 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어쨌든 이 유전자 가위의 유래는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제한 요소가 그 유래입니다. 1970년도에 DNA에 특정한 염기서열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절단하는 효소인 제한 효소가 발견되었는데요. 근데 이 제한 효소는 레스트릭션 엔자임 제한 효소 이제 처음에 발견된 것은 레스트릭션 엔도 뉴클레아제죠. 처음에 이렇게 발견된 이제 제한 요소는 이제 미생물에서 분리를 했는데 미생물에서 분리한 이런 천연 유전자 가위로는 이제 공학적으로 대량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DNA 재조합에 필수적이긴 하지만은 이 제한 효소라고 하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염기서열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DNA가 긴 생명체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 유전자 가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공 유전자 가위는 이제 징크 핑거라고 있고요. 징크 핑거 잘 기억하세요. 징크 핑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렌이라고 있습니다. 탈렌. 그다음에 크리스퍼와 같은 유전자 가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가위는 이제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달렌, 크리스퍼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크리스퍼가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발견됐고요. 가장 최근에 개발됐고요. 다른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간편하고 훨씬 정교하기 때문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크핑거의 스펠링은 ZINC, 그다음에 FINGER 이렇게 이제 징크핑거고요. 탈레는 TRAN,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라이크 이펙터 뉴클레아제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지고 탈렌이니까 이제 TALEN입니다. 대문자로 T, 대문자로 A, 대문자로 L, 대문자로 E, 대문자로 N 이래가지고 탈렌. 아까 말한 징크핑거. 징크핑거에는 이제 Z하고 F는 이제 대문자이고요. 탈렌은 모두 다 대문자입니다. TALEN. 그다음에 크리스퍼가 있는데요. 크리스퍼는 이제 CRISPR 줄긋고 Cas9 이렇게 있거든요. Cas9. 크리스퍼 Cas9이 이제 가장 유명한 유전자 가위에 해당됩니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박테리아와 고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의 유전체에서 발견되는 DNA 서열로서 대장균의 단백질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가장 이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전공학에서 혁신을 가져온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이것은 특정 유전자를 파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가위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를 자르고 유전자를 붙이고 이런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한 요소에 의해서 했었는데 얘가 제한 요소는 너무 짧고 이제 염기 서열이 너무 짧아가지고 긴 건 못하니까 인공 유전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공 유전자가 징크핑거, 달렌, 크리스퍼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크리스퍼가 가장 최근 것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정교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크리스퍼 가위는 특정 유전자를 파괴하는 데 유용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RNA가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 RNA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RNA가 목표한 DNA 염기 서열에 달라붙게 되면 Cas9이 해당 DNA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RNA는 문자 그대로 DNA 중에 어떤 부분을 절단할지 않는 길잡이 가이드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자르는 거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는 RNA이고 실제 자르는 거는 이제 Cas9인 크리스퍼 Cas9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는 DNA가 절단되었을 때 절단 부위를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크리스퍼는 작동을 멈추고요. 복구 오류로 변화된 서열은 원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절단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절단뿐만 아니라 절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단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퍼 Cas9과 같이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DNA 서열이 있으면 집어넣어 가지고 세포가 절단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DNA 서열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유전자를 자르기도 하고 또 다른 유전자를 붙여 넣는 이런 편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의 비밀을 알게 된 이런 과학자들은 수많은 동식물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를 이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식물로, 세균에서 식물로, 세균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세균으로, 식물에서 세균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형태의 원하는 생물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런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은 인간에게도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질병에는. 유전병 등의 질병 요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성 유전자만을 편집해서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편집은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4월에 중국 중산대 황진주 박사팀은 크리스퍼를 활용해서 인간 수정란 유전체 편집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효율이 낮아가지고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크리스퍼를 인간에 적용했다고 하는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유전자 감식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